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TV조선 단독 보도까지 오늘 오전 나왔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후에 사의를 표명하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이임식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힘당 원로들도 이순신 장군 얘기까지 하면서 얼토당토 않게 한동훈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고요. 26일쯤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비판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펜코에서도 자기 발로 무덤 속으로 가는구나, 정치 관심 없다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힘 여당 내에서 분열이 제대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한동훈 장관이 용산에 할 말을 하고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변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쌍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하고 2030과 여성 등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사의 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괜히 나오는 비판도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게 국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법무행정의 공백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렇게 마음이 급했냐,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식들이 국힘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띄워주니 참을 수 없었냐,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냐,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비판에 나섰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구원투수가 아니라 패전투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 출신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투수가 아니라 그냥 패전처리라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런 민생과 경제 문제에 관심이라도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불황, 대중무역 적자, 참담한 고용 현실 등등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국힘에서도 관심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또한 관심조차 없고요. 오히려 청년들의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 탓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 정부 여당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고립 은둔 청년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 54만 명에 달하는 현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 문제,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는 늘어나는 현실, 이러한 청년들의 절규에 정부 여당은 오히려 예산 삭감을 하면서 보란듯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소음에 가까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퇴는 무슨 사퇴입니까? 그리고 통합비대위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선 할 일을 하나씩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공약을 준비 중이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활비 등 삭감하고 R&D 예산 순증했다, 이렇게 예산안 소회를 밝혔습니다.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합의가 법적 시한을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 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이 예산 합의에 계속 지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윤재호 여당 원내대표께서 마지막에 노력을 해주셔서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등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 예산 6천억 순증,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등,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과 관련돼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그리고 내일 체험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그리고 1,000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보육과 관련돼서는 온 동네 초범돌봄 시범 사업이 관련 예산이 반영이 잘 됐습니다. 역사적 사업과 관련돼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일본 사업의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과 관련돼서 지하철 5호선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이 늘어나면서 이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비료 가격 보조, 그다음에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 공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습니다.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OECD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내 1위입니다. 빈곤율 40%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09년부터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안입니다. 7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것입니다. OECD 평균 노인 가처분 소득이 전체 평균의 88%인데 한국은 68%, 리투아니아가 67.4%인데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76세 이상은 58.6%로 최하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85%, 미국이 93%를 감안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는 0.376으로 OECD 평균 0.306보다 높고 한국 전체 진위 개수인 0.331보다 훌쩍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등 연금소득 재분배 효과로 노인층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은 반대인 겁니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보면 한국이 31.6%로 OECD 평균인 50.7%에 턱없이 모자릅니다. 은퇴 후 가처분 소득을 은퇴 전과 비교한 순연금 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 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OECD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 미성숙, 노령 세대가 매우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의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의 개선은 없이 내용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은 사회 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무능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가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